저 아기를 좀 재워요 라는 외침이 비행기 뒤쪽에서 들려왔다. 재벌의 아기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고 승객들은 이미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 가난한 소년이 도와보겠다고 나섰고 단 한 번의 동작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이 이야기 속에 진심으로 몰입해 계시다면 댓글에 밥상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당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어떤 가정의 식탁에도 음식과 따뜻함, 그리고 사람의 온기가 늘 함께하기를 바라는 좋은 기운을 전하게 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수많은 여행객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가운데 12살 소년 도윤이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손에 꼭 쥔 탑승권은 마치 보물처럼 소중했습니다. 아니, 보물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낡아빠진 운동화는 공항에, 반짝이는 바닥을 밟을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깨끗한 신발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색이 바랜 가방은 그의 어린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가방 안에는 별것이 없었습니다. 갈아입을 옷 한 벌, 거의 비어가는 플라스틱 물병, 그리고 어젯밤 직접 만든 김밥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김밥은 갈색 봉지에 정성스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재료가 넉넉하지 않아 속은 단촐했지만 도윤이의 마음은 담겨 있었습니다. 부산에 계신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병명을 들었을 때 도윤이의 세상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강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도윤이는 혼자서 이 먼 길을 떠났습니다. 어른들의 세상을 혼자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공항은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명품 옷을 입은 사람들이 비싼 가방을 끌고 다녔습니다. 그들의 가방 하나 값이면 도윤이네 집 월세를 몇 달은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도윤이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쳐다본다 해도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처럼, 소녀는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이런 느낌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자란 도윤이는 이미 이런 시선에 익숙했습니다. 탑승 게이트에 도착한 도윤이는 조용히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지 않는 자리를 일부러 골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커다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전화기에 대고 큰 소리로 회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도윤이의 낡은 옷은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도윤이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조금 마셨습니다. 아껴 마셔야 했습니다. 손목시계를 보니 탑승까지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주신 낡은 시계였습니다. 그때 게이트 근처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한 남자가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색 맞춤 정장을 입은 그는 이탈리아산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옷차림만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석진. 도윤이도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팔에는 명품 옷을 입은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아기 옷에 달린 상표만 봐도 비싼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불편해 보였습니다. 작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있었고 보챔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한석진의 얼굴에도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아기를 어떻게 안아야 할지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공항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모두 그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한석진의 뒤를 따르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비서인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아기를 안아주겠다고 제안했지만 한석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자신이 직접 아기를 돌보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생후 6개월쯤 되어 보이는 아기는 점점 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아버지의 옷깃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1등석 승객들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한석진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즈니스석 승객들이 탑승했습니다. 도윤이는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이코노미석 승객들이 모두 탑승한 후에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행기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도윤이는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1등석을 힐끗 보았습니다. 넓은 좌석과 여유로운 공간. 하지만 그곳은 도윤이가 앉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좁은 복도를 지나 22시 좌석까지 걸어갔습니다. 좌석은 좁았지만 도윤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 동안 도윤이는 멀리 1등석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석진이 아기 시트를 설치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손놀림이 매우 서툴렀습니다. 벨트를 어디에 끼워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에 전혀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승무원이 도와주려 했지만 한석진은 괜찮다며 거절했습니다. 도윤이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소녀는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살던 동네에서 할머니들의 손자들을 자주 돌봐주었습니다. 일하러 나간 엄마들을 대신해서 아기를 돌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기저귀 갈기, 분유 타기, 아기 재우기. 그런 일들을 도윤이는 자연스럽게 해냈습니다. 그래서 한석진의 서툰 손놀림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기가 곧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습니다. 아기의 작은 얼굴이 점점 더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닫혔습니다. 곧 이륙할 것입니다. 도윤이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수억 원의 차이로 나뉜 두 세계가 같은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쪽에는 이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몇 시간 후 그들의 삶이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얽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만남이 두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자 승객들은 각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짐칸이 닫히는 소리, 아이들의 들뜬 목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기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도윤이는 익숙한 익명성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지내는 것이 그에게는 자연스러웠습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오고 비행기 문이 닫혔습니다. 이륙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기내를 가득 메웠습니다. 1등석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한석진의 아기 재민이가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칭얼거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울음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고 작은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한석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비싼 장난감을 꺼냈습니다. 곰인형을 흔들어 보았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딸랑이도 꺼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울음소리는 마치 사이렌처럼 기내 전체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승객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굴렸고 어떤 사람은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긴장감이 기내에 무겁게 깔렸습니다. 비즈니스석에 앉은 한 여성이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명의 젊은이들은 휴대폰을 꺼내 그 상황을 찍으며 킥킥거렸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무엇이든 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리기를 좋아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곤란한 상황조차 그들에게는 재미거리였습니다. 승무원 한 명이 다가갔습니다. 손님, 제가 아기를 안아드릴까요? 하지만 한석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돌보겠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기내의 불편함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재민이는 쉬지 않고 울었습니다. 작은 몸이 경련하듯 떨렸고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한석진은 필사적이었습니다. 물건들을 이리저리 꺼내며 아기의 관심을 끌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유도, 어떤 장난감도, 어떤 시도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도윤이는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그런 종류의 울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옆집 박 할머니의 손자가 배알희를 할 때 똑같은 소리를 냈던 기억이 났습니다.
생후 5개월이었던 그 아기도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고 몸을 뒤틀며 울었습니다. 그때 도윤이가 배를 살살 문질러 주자 아기는 금방 진정되었습니다. 도윤이의 머릿속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 울음은 말이란다. 아직 단어가 없는 말이지. 잘 들어봐야 해.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기를 돌보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느끼는 것이라고. 주변 승객들은 참을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헤드폰을 꺼내 귀에 꽂았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승무원을 불러 항의했습니다. 저 아기 좀 조용히 시킬 수 없나요?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기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장난감이나 서툰 보살핌이 아니었습니다. 재민이는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아픔을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아기들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울음이 그들의 유일한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도윤이는 그 언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석진의 임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그의 완벽한 정장은 이미 구겨져 있었습니다. 넥타이도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 하나가 지금은 생후 6개월 아기 앞에서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수백 명의 직원을 이끌었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아들 하나 달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경험이었습니다. 진짜 돌봄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었습니다. 한석진은 최고의 육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비싼 육아 서적을 샀습니다. 하지만 책에 나온 대로 해도 아기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론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도윤이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네에서 쌓아온 조용한 경험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1등석의 화려한 세계보다 자신이 가진 것이 지금 이 순간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비행기는 계속 고도를 높여갔습니다. 울음소리도 함께 높아져 갔습니다. 기압 변화로 재민이의 귀가 아팠을 것입니다. 어른들도 이륙할 때 귀가 먹먹해지는데 아기들은 얼마나 더 고통스러울까요? 재민이의 울음은 이제 비명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도윤이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기가 너무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윤이는 도울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비행기 안에서 유일하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녀는 천천히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등석으로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저곳은 자신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부자들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민이의 울음소리가 그의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그 순간 보이지 않던 소년의 조용한 힘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배운 작은 지혜가 이제 하늘 위에서 빛을 발할 차례였습니다. 한석진의 절망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그는 아기 젖병을 들고 재민이의 입에 갖다 대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젖병의 우유가 재민이의 비싼 옷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하얀 옷이 순식간에 젖었습니다. 한석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상황의 압박감, 승객들의 조용한 비난,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깨달음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혼자서 아들을 돌본다는 책임감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승객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더 커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석에 앉은 중년 남성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는 폴로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화가 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게 대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다른 승객들 생각도 좀 하시죠.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비난이 가득했습니다. 유명한 기업가도 결국 제대로 된 아버지는 못 되는구나 라는 시선이었습니다. 한석진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승무원 수진 씨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손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으면. 하지만 한석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해야 합니다. 제 아들이니까요.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기 울음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란다.
아직 말을 배우지 못한 아기들의 언어지, 그 언어를 이해하려면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느껴야 한다. 도윤이는 많은 밤을 기억했습니다. 동네 아파트 단지 앞마당을 걸으며 아기들을 안아주었던 밤들, 지친 엄마들이 잠들 수 있도록 아기를 돌봐주던 시간들, 그는 아기들의 각기 다른 울음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고픔의 울음, 기저귀가 젖었을 때의 울음, 아플 때의 울음, 그리고 그저 안아주길 바라는 외로움의 울음. 할머니가 불러주던 노래도 기억났습니다. 가사가 있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드러운 허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에는 마법 같은 힘이 있었습니다. 아기들은 그 소리를 듣고 진정되곤 했습니다. 비행기가 더욱 고도를 높이자 재민이의 울음도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기압 변화로 귀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아기는 더욱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자신의 귀를 만지며 몸부림쳤습니다. 울음은 이제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듣는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소리였습니다. 한석진은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무력한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돈도 권력도 명성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윤이는 그때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안전벨트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1등석으로 간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곳은 자신 같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재민이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소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낡은 운동화가 카펫 위를 조용히 밟았습니다.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웠지만 결연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도 있었습니다. 저 가난해 보이는 소년이 무엇을 하려는 걸까?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의심도 있었습니다. 도윤이의 조용한 발걸음은 기내의 혼란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재민이의 울음소리 속에서도 그의 침착함은 빛났습니다. 드디어 1등석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석진의 좌석 앞에 섰습니다. 소녀는 지친 남자와 필사적으로 우는 아기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양손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기내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울음소리마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무언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부하 지휘가 실패한 곳에서 가난하지만 마음이 풍요로운 소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짜 기적이 일어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석진은 도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소년의 낡은 옷, 해진 청바지, 그리고 어린 얼굴이 기내의 긴장감과 묘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앞섰습니다. 가난하고 어린 낯선 소년이 자신의 아들을 안겠다고요? 자신도 해결하지 못한 것을 저 아이가 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혼란 속에서는 자존심도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다른 승객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저씨, 그냥 애한테 맡겨보세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석진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천천히 재민이를 도윤이의 팔에 건넸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가장 귀한 보물을 넘기듯. 소년이 아기를 받아 안는 순간 기내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재민이를 어깨에 올려 안았습니다. 한 손은 아기의 머리를 받치고 다른 손은 등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부드럽지만 확실한 리듬으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춤 같았습니다. 소녀는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사가 없는 멜로디였습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소리, 하지만 그 소리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주변 공기마저 차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민이의 울음이 거의 즉시 멈췄습니다. 먼저 조금씩 약해지더니 곧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승객들의 웅성거림도 멈췄습니다. 모두가 침묵 속에서 이 놀라운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기적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의 목소리는 낮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기억과 경험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승객들을 향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멜로디가 아니라 진동이래요. 아기가 느끼는 감각이요. 아기들은 마음으로 느낀대요. 그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를 기억한대요. 그때는 모든 게 따뜻하고 안전하고 일정했어요. 이렇게 안아주면 그때를 떠올리는 거래요. 도윤이는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을 재민이의 얼굴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익숙한 냄새도 아기를 진정시켜요. 할머니는 늘 천연 오일을 쓰셨어요. 이 냄새가 아기들을 편안하게 한대요. 재민이는 처음에 긴장했던 몸이 이제 완전히 이완되었습니다. 작은 주먹도 펴졌습니다. 눈을 감고 편안하게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아기의 얼굴에서 고통의 빨간 기운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평화로운 표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변화는 한석진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몇 달 동안 아들을 진정으로 편안하게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울음과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어린 소년의 팔에서 재민이는 처음으로 진짜 평화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한석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엇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감사해야 할지, 부끄러워해야 할지, 아니면 그저 배워야 할지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도윤이는 계속 재민이를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해왔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승무원 수진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폴로 셔츠를 입었던 환한 남자도 이제는 감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젊은이들도 촬영을 멈추고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돈과 지위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때로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귀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사랑과 돌봄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라는 것을. 도윤이의 팔에 안긴 재민이는 이제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고르게 오르내렸습니다. 그 모습은 천사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고 있는 소년도 그 순간만큼은 영웅처럼 보였습니다. 가난하지만 마음이 풍요로운 소년이 부유하지만 마음이 공허한 어른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희망이라는 선물을. 기적은 1등석 승객들의 믿을 수 없는 눈앞에서 계속되었습니다. 도윤이는 확신에 찬 움직임과 공감 어린 손길로 기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재민이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는 것과 낮은 허밍을 번갈아가며 했습니다. 그 멜로디는 마치 오래된 기도 같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울음을 터뜨리던 아기는 이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랜 역사와 애정이 담긴 손길에 완전히 항복한 것입니다. 한석진은 이전에는 꼿꼿하고 거만했지만 지금은 침묵 속에서 소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앉지도 못했던 아들이 지금 낯선 사람의 팔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이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기들은 완벽함을 원하지 않아요. 그저 당신이 곁에 있다는 걸 알고 싶을 뿐이에요. 한석진은 많은 부모들처럼 책에서, 전문가들에게서, 비싼 제품들에서 자녀를 키우는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답은 살아있는 경험에 있었습니다. 단순하고 일상적인 돌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소년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는 한석진에게 아기를 안는 올바른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단단하지만 다정하게 안는 법을요. 팔의 자세를 고쳐주었습니다. 아기들은 긴장한 근육 하나하나를 느껴요. 불규칙한 호흡도 다 느낀다고요. 아기들은 작은 감정 감지기 같아요.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재민이를 다시 아버지의 팔로 옮겼습니다. 자세를 조심스럽게 조정해 주었습니다. 부드러운 리듬으로 흔들라고 격려했습니다. 숫자 8자를 그리듯이요. 한석진은 긴장하면서도 배우려는 의지로 그 단계를 따라 했습니다. 반쯤 잠든 재민이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처음으로 한석진은 자신이 해낼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탑승 게이트에서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소년의 조용한 도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가방이 낡고 옷이 해졌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마법이 있었습니다. 진짜 사랑의 마법이. 도윤이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아기를 안을 때는 눈을 마주쳐야 해요. 아기들은 눈빛으로 사랑을 느껴요. 그리고 목소리 톤도 중요해요. 높고 날카로운 소리는 아기를 놀라게 하지만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는 안심시켜요. 한석진은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재민이의 작은 눈동자가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아버지와 아들이 된 것 같았습니다. 등을 토닥일 때는 손바닥 전체를 사용하세요. 너무 세거나 너무 약하면 안 돼요. 아기의 심장 박동 같은 리듬으로요. 도윤이는 시범을 보였습니다. 한석진도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승객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소년 사이에 벌어지는 이 특별한 수업을 어떤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웠습니다. 자신들이 외모만 보고 판단했다는 것을요. 도윤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기가 울 때는 이유가 있어요. 배고픔, 졸림, 아픔, 외로움. 각각의 울음소리가 달라요. 잘 들으면 구별할 수 있어요. 한석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배웠어요? 이 모든 걸.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많은 아기들을 돌보면서 배웠어요. 책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직접 해보면서 배운 거예요. 도윤이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깊은 진실이 있었습니다. 한석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수백 권의 육아책을 샀지만 단 한 번도 진짜로 느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숫자와 데이터로 아이를 키우려 했다는 것을. 하지만 아기는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재민이는 이제 완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편안하게. 한석진의 팔은 더 이상 경직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침내 그는 아버지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소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이 무시했던 그 소년이 지금은 모든 이의 스승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나이나 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증명하며, 비행기가 부산을 향해 하늘을 가르는 동안 한석진은 도윤이가 보여주는 모든 동작을 마음속에 새기려 애썼습니다. 처음에는 굳어있던 어깨가 점점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팔도 더 이상 아기를 유리처럼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소중하고 살아있는 존재로 안았습니다. 도윤이가 알려주는 새로운 방법 하나하나가 한석진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성공한 기업가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차분한 도윤이는 단순한 기술 이상의 것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지혜였습니다. 삶에서 우러나온 진짜 지혜. 한석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알게 되었어요? 도윤이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8살 때부터 동네 아주머니들의 아기를 돌봤어요. 할머니께서 아기 울음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각각의 울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내는 법을요. 단순히 배고픔이나 기저귀 때문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통증, 가스 또는 그리움 때문이에요. 소년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었습니다. 그 말들이 한석진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한석진은 깨달았습니다. 재민이를 안고 있는 그의 팔에서 아기가 평온하게 자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평온함을 가져온 모든 동작이 비싼 학교나 컨설턴트가 아닌 실제 삶의 필요 속에서 배운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목소리가 떨리며 한석진이 고백했습니다. 저는 항상 모든 것을 사업 문제처럼 해결하려 했어요. 하지만 우리 아들은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감정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였죠. 제 좌절과 부재를 모두 느끼는. 도윤이는 이해하는 눈빛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곁에 있는 거래요. 두려워도요. 두려움은 당연한 거래요.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멀어지면 안 된대요. 그 말이 한석진의 마음을 예상치 못하게 건드렸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이후 처음으로 그는 배울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명확하게 느꼈습니다. 도윤이는 단순한 소년이 아니라는 것을, 예상치 못한 스승이라는 것을,
자신이 잃어버린 줄도 몰랐던 무언가와 다시 연결시켜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마음으로 듣는 능력. 아내가 한석진이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도윤이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재민이를 낳고 얼마 안 있어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혼자서 아버지가 되는 법을 몰랐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등석의 다른 승객들도 조용히 들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서웠어요. 아기가 울 때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내처럼 할 수 없는 건지 매번 실패하는 것 같았어요. 한석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윤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재민이는 완벽한 아빠를 원하지 않아요. 그저 곁에 있는 아빠를 원할 뿐이에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한석진은 자신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대신 재민이를 더욱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또 말씀하셨어요. 아기는 당신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대요. 긴장하면 심장이 빨리 뛰잖아요. 아기가 그걸 느껴요. 그래서 먼저 마음을 진정시켜야 한대요. 한석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재민이가 더욱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손이 아버지의 셔츠를 가볍게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헤맸을 거예요. 도윤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다 서툴렀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재민이는 아저씨를 사랑해요. 이미 느껴지지 않나요? 한석진은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재민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처음으로 그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존재했습니다. 주변 승객들도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한 부유한 남자가 가난한 소년에게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우는 모습을,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책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진심과 경험으로만 전달될 수 있는 것.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두 세계가 만나 하나가 되는 기적,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보이지 않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두의 빛이 된 승무원들이 음료 카트를 밀고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찾아온 평온함이 여전히 1등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재민이는 아버지 품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승무원 수진 씨가 도윤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식사하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도윤이는 정중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가져온 게 있어요. 소녀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김밥을 꺼냈습니다. 갈색 봉지에 쌓인 김밥은 이미 조금 눌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에게는 소중한 식사였습니다. 그는 김밥을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한쪽은 지금 먹고 다른 한쪽은 나중을 위해 다시 봉지에 넣었습니다. 한석진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소녀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주는 성숙함과 계획성은 자신이 아는 많은 어른들을 뛰어넘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자원을 아끼고 생존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석진은 수진 씨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저 소년에게 기내식을 가져다 주시겠어요? 제가 드리는 겁니다. 수진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따뜻한 기내식을 가지고 도윤이에게 갔습니다. 손님, 저쪽 분께서 드리라고 하셨어요. 도윤이는 당황했습니다. 한석진을 바라봤습니다. 기업가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먹어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소녀는 주저하다가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한 입 한 입을 음미했습니다. 이런 음식을 먹어본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전부를 먹지 않았습니다. 반은 조심스럽게 냅킨에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나중을 위해서였습니다. 한석진은 그 모습을 보고 또다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소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낭비할 여유가 없는 삶,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만이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잠들어 있던 재민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몸이 뒤척였습니다. 한석진의 얼굴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다시 울음이 시작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도윤이가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다가와 재민이의 볼을 부드럽게 만졌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꿈을 꾸는 거예요. 도윤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재민이의 작은 손이 도윤이의 손가락을 움켜잡았습니다. 힘있게. 마치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 재민이가 당신을 좋아하나 봐요, 먹게. 한석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약간의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낯선 소년에게 이렇게 빨리 마음을 여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조금은 부러웠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하나둘씩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석에 앉았던 연세 지긋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소년이네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아기를 이렇게 잘 다루다니. 수진 승무원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15년 동안 이 일을 했지만 이렇게 어린 분이 아기를 잘 다루는 건 처음 봅니다. 도윤이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동네에서 배운 거예요. 어떤 동네인데요? 한 승객이 물었습니다. 신림동이요. 오래된 아파트 단지예요. 거기서는 모든 아이가 다 같이 자라요.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돌보시고 엄마들은 일하러 나가시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아기들을 돌봤어요. 그의 말에는 자랑도 불평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아이들이 모두의 것이에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한석진은 처음으로 도윤이의 겉모습 너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 해진 가방,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녀는 투쟁의 일상 속에서 쌓아온 지혜의 유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단 돌봄이네요. 한 승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죠.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혼자서는 살 수 없으니까요. 서로 도우면서 살았어요. 그게 생존이었어요. 그리고 사랑이기도 했고요. 그의 단순한 말들이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승객들은 침묵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서로를 돌보는 것을 잊어버렸을까? 언제부터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되는 줄 알았을까? 재민이는 도윤이의 손가락을 여전히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힘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기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심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재민이는 도윤이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도윤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어요. 박순자 할머니. 제가 2살 때부터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를 떠나셨어요.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였어요. 감당할 수 없었나 봐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저를 맡으셨죠. 한석진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는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도윤이가 계속했습니다. 낮에는 사무실 청소를 하셨어요. 저녁에는 빨래방에서 일하셨고요. 주말에는 떡을 만들어 파셨어요. 3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래도 늘 부족했어요. 승객 한 명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래도 할머니는 학부모 모임에 빠지신 적이 없었어요. 제 숙제도 함께 해주셨고요. 피곤하실 텐데도요. 도윤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읽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책이 많지 않았어요. 오래된 성경책 하나 그리고 할머니의 요리 노트, 그걸로 배웠어요. 모두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도윤이의 이야기는 더욱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무슨 일이었어요? 수진 승무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장을 보고 계단을 올라오시다가 도윤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감정을 추스르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지 3년이 넘었거든요. 관리사무소에서 고칠 돈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계단을 이용해야 했어요. 할머니는 3층에 사셨어요. 그날 장을 많이 보셨나 봐요. 무거운 봉지 2개를 들고 계셨대요. 옆집 이 할머니께서 2층 계단 참에서 발견하셨어요. 기내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의 이야기가 주는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가장 회의적이었던 승객들조차 이제는 숙연해졌습니다. 폴로 셔츠를 입었던 남자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의 삶이구나.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죽는 삶.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머니와 살게 됐어요. 어머니는 첫 번째 치료로 나아지셨거든요. 그런데 도윤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암이 다시 왔어요. 작년 말에요. 그래서 부산에 가시는 거예요? 한석진이 물었습니다.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부산 병원에서 치료받으세요. 더 좋은 병원이래요. 서울에서는 치료비가 너무 비쌌어요. 부산에 정부 지원 병원이 있대요. 지금은 어디서 살아요? 한 여성 승객이 물었습니다. 동네에서요. 이웃들이 도와주세요. 제가 아기들을 돌봐드리면 밥을 주시고 잘 곳을 주세요. 그렇게 살아요. 도윤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숙제는 아기들이 자는 동안 해요. 도서관에 자주 가요. 거기가 따뜻하거든요. 그리고 책도 많고요. 혼자서요?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혼자는 아니에요. 도윤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김아주머니는 저녁을 주세요. 최할아버지는 옷을 주시고요. 이 아줌마는 학원비를 대주셨어요. 저도 돕고 그분들도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전에 비판적이었던 여성 승객이 이제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아기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8살 때요. 도윤이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첫 수술 후였어요. 회복하시는 동안 제가 돈을 벌어야 했어요. 아기 돌보는 일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일하러 가실 때 아기를 맡겨주셨어요. 빨리 배웠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아기가 우는 이유를 알아야 했어요. 기저귀를 갈아야 했어요. 분유를 타야 했어요. 재우는 법도 배웠어요. 할머니께서 도와주셨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실수할까봐.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러워졌어요. 한석진은 재민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은 35살에도 아들을 돌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8살에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이 비행에서 당신이 보여준 것은 한석진이 말했습니다. 역경에서 태어난 지혜였군요.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힘든 일이 우리를 부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강하게 만들기도 한다고요. 선택은 우리 몫이래요. 부서질 것인가 아니면 배울 것인가. 그 단순한 철학이 기내에 퍼졌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정말 힘든 일에서 배우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불평만 하고 있는가. 도윤이는 다시 재민이를 바라봤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아기들은 순수해요.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좋아요. 저를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만 필요로 해요. 그 말이 모든 것을 요약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 사랑. 돈도 지위도 명예도 아닌 그저 사랑. 기내의 평온함은 이제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도윤이의 이야기가 긴장을 풀어주었고 일시적인 공동체 같은 것이 형성되었습니다. 승객들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뭔가를 나눈 사람들이었습니다. 재민이가 눈을 떴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또다시 필사적인 울음이 시작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그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눈동자가 여기저기를 탐색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의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재민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고 순수한 미소. 아기의 첫 진짜 미소처럼 보였습니다. 그 반응은 거의 마법 같았습니다. 한석진은 감동했습니다. 아들이 웃는 모습을 본 것이 언제였던가. 재민이는 도윤이를 안전한 항구로 인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편안한 존재로요. 도윤이가 다가갔습니다. 재민이의 작은 발에 간지럼을 태웠습니다. 안녕 재민아, 잘 잤어?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재민이는 팔다리를 흔들며 기뻐했습니다. 젖병을 줘볼까요? 고 한석진이 말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분유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여전히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도윤이가 부드럽게 개입했습니다. 따뜻하게 드려고 하세요. 네,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도윤이가 설명했습니다. 우유를 따뜻하게 하는 건 어른들의 습관이에요. 아기들은 시로운 우유도 잘 먹어요. 특히 재민이 나이면요. 오히려 너무 뜨거우면 위험해요. 한석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배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도 몰랐다니.
육아책에서는 늘 우유를 드라고 했었는데 팔은 이렇게 하세요. 도윤이가 한석진의 팔을 조정했습니다.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게요. 재민이가 편하게 삼킬 수 있도록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기가 속도를 정하게 두는 거예요. 어른이 억지로 먹이는 게 아니라요. 한석진은 조심스럽게 젖병을 재민이 입에 가져갔습니다. 아기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빨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롭게. 아무 문제 없이. 세상에 한석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쉬운 건데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도윤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긴장하셨던 거예요. 아기들은 그 긴장을 느껴요. 이제는 편안하시니까 재민이도 편안한 거예요. 옆자리에 할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 책을 쓰셔야 해요. 정말이에요. 이런 지혜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죠. 도윤이는 처음으로 진짜로 웃었습니다. 누가 저 같은 동네 아이가 쓴 책을 읽겠어요? 그의 웃음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진 승무원이 말했습니다. 경험이 곧 지식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방금 그걸 증명했어요. 나이나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때였습니다. 이코노미석에서 새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다른 아기였습니다. 울음은 점점 커졌습니다. 젊은 엄마의 당황한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도윤이는 한석진을 바라봤습니다. 허락을 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가서 도와드려도 될까요? 한석진은 놀랐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요. 그가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윤이는 조용히 복도를 걸어 이코노미석으로 향했습니다. 승객들이 그를 지켜봤습니다. 이번에는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몇 분 후 울음이 멈췄습니다. 기내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 소년이 또 해냈구나. 도윤이가 돌아왔을 때 젊은 엄마가 함께였습니다. 그녀는 감사의 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아기는 그녀의 팔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괜찮아요. 도윤이가 답했습니다. 아기가 배앓이를 하고 있었어요. 자세를 바꿔주니까 나아졌어요. 처음에 도윤이를 비웃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존경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청년들도 이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경험하면 되었습니다. 탑승할 때 보이지 않았던 소년이 이제는 비행기 전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혼란을 조화로 바꿨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선물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자비가 무엇인지, 진짜 돌봄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지혜는 어디서 오는지, 책이나 학교가 아니라 삶 자체에서 온다는 것을. 기내는 이제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를 지위나 옷차림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그들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진심은 모든 장벽을 넘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심이 이 하늘 위의 작은 공간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1등석으로 돌아왔을 때 그와 함께 온 젊은 엄마는 안도의 표정이었습니다. 아기는 그녀의 팔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설명했습니다. 역류 때문이었어요. 자세를 바꿔주니까 나아졌어요. 간단했습니다. 효과적이었습니다. 엄마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 번 봤어요. 아기들이 자주 그래요. 너무 빨리 먹으면 공기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세로로 안아주고 등을 토닥여주면 돼요. 처음에 비웃었던 승객들도 이제는 소년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영상을 찍던 청년들도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떤 순간들은 경험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손주가 곧 태어나거든요.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도윤이는 놀랐습니다. 저한테요? 당연하죠. 당신보다 아기를 잘 아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곧 몇몇 승객들이 더 모여들었습니다. 복도에 작은 무리가 형성되었습니다. 도윤이는 즉석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기를 안는 방법이 중요해요. 도윤이가 재민이를 예로 들며 설명했습니다. 머리를 잘 받쳐야 해요. 목 근육이 약하거든요. 한 손은 머리 밑에, 다른 손은 엉덩이를 받치세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복통이 있는 아기는 이렇게 안아주세요. 도윤이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팔뚝 위에 엎드리게 하고 배를 살짝 눌러주는 거예요. 이걸 럭비공 안기라고 해요. 압력이 가스를 빼주는 데 도움이 돼요. 아니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가 자세를 바꿨습니다. 무릎 위에 엎드려 놓고 등을 문질러 주는 거예요. 나뭇가지 자세라고 불러요. 이것도 배앓이에 좋아요. 할머니 한 분이 물었습니다. 갓난아기를 재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싸는 게 좋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속싸개로 싸주는 게 좋아요. 도윤이가 승무원에게서 담요를 빌려 시범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꽉 싸면 안 돼요. 특히 다리 부분은요. 고관절 발달에 안 좋을 수 있어요. 팔은 편안하게 고정하되 다리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해요. 사람들은 감탄하며 지켜봤습니다. 도윤이의 손놀림은 전문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었습니다.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비즈니스석에 앉았던 정장을 입은 남자가 회의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당신은 전문 교육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이런 방법들이 정말 안전한 건가요?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분위기가 약간 경직되었습니다. 도윤이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진 승무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15년간 승무원으로 일했어요. 소아 응급처치 교육을 매년 받습니다. 도윤 씨가 보여준 모든 기술은 제가 배운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수진이 계속했습니다. 도윤 씨는 우리보다 더 많은 실전 경험이 있어요. 이론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백 번 해본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도윤이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관심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한석진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도윤이 옆에 섰습니다. 도윤 씨,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당신의 미래 계획은 뭐예요? 꿈이 있나요? 도윤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으시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먼저예요. 그 다음은요? 학교를 졸업하고 싶어요. 대학에 가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소아과 의사요. 도윤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우리 동네 같은 곳의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등록금이 너무 비싸요.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데 경쟁이 심하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기회만 있다면요. 모든 사람이 침묵했습니다. 도윤이의 단순하지만 강력한 꿈 앞에서 그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회, 자신의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기회. 한석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에게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진짜 재능은 가난에 묻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우연한 만남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하늘 위에서 펼쳐지는 이 작은 기적을 지켜보며 사람들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직 세상에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비행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기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진동이었습니다. 곧 더 심해졌습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 방송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심한 난기류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모두 좌석으로 돌아가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서둘러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긴장감이 기내에 퍼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도윤이도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자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석진 옆에 앉았습니다. 재민이. 옆에요. 제가 여기 있어도 될까요?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한석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안도했습니다. 혼자서 이 상황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짐칸이 열리며 가방이 떨어졌습니다.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석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재민이를 꽉 안으세요. 하지만 경직되면 안 돼요. 도윤이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긴장하시면 재민이가 느껴요. 그럼 아기도 긴장해요.
한석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려 했습니다. 하지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비행 시작부터 감추고 있던 두려움이 이제 표면으로 떠올랐습니다. 비행기가 또다시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산소 마스크 덮개가 덜컹거렸습니다. 조명이 깜박였습니다. 승객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재민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불안에 감염된 것입니다. 아기는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주변의 감정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제가 안아도 될까요?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한석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건넸습니다. 도윤이는 재민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는 계속 흔들렸지만 도윤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 속의 등대처럼 견고했습니다. 저를 봐요. 도윤이가 한석진에게 말했습니다. 제 호흡을 따라 하세요.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고. 한석진은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소년의 눈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전염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석진은 도윤이의 호흡을 따라 했습니다. 천천히. 깊게. 좋아요. 계속하세요. 도윤이가 격려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세요. 재민이에게 집중하세요. 비행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재민이만 중요해요. 비행기가 또 한 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제가 7살 때였어요. 도윤이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3층에서요. 연기가 복대에 가득했어요. 모두가 패닉 상태였어요. 한석진은 도윤이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날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도윤아, 세상이 흔들릴 때 네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네가 단단해야 다른 사람들도 기댈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걸었어요. 뛰지 않았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할머니는 계속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그 노래가 저를 진정시켰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옆에 계셨으니까요. 비행기는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석진은 조금씩 진정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의 이야기와 존재감이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재민이 등에 손을 대보세요.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그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한석진은 떨리는 손을 아들의 작은 등에 올려놓았습니다. 재민이의 호흡이 느껴졌습니다. 규칙적이고 평화로웠습니다. 도윤이 품에서 아기는 안전했습니다. 느껴지세요?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재민이는 지금 평온해요. 왜냐하면 저는 평온하니까요.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석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 비행기 사고였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는 이해했습니다.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그래서 비행이 무서우신 거예요. 도윤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재민이가 당신을 필요로 해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예요. 만약에라는 생각 속에 살면 안 돼요. 도윤이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재민이는 지금 여기에 있어요. 당신을 필요로 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석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래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울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재민이가 있잖아요. 저도 여기 있고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예요. 비행기는 계속 흔들렸습니다. 조명은 깜빡였습니다. 가방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섬을 만들었습니다. 공포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주변 승객들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떨리고 두려웠지만 저 세 사람을 보니 용기가 났습니다. 어린 소년이 어른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 조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연결이었습니다. 공감에서 태어난, 돌봄에서 자란,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두려움을 마주하는 용기에서 완성된 폭풍은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형성된 유대는 영원할 것입니다. 난기류는 여전히 계속되었지만 도윤이는 감정의 안내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석진 옆에 앉아 재민이를 가슴에 단단히 안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 얘기를 좀 더 해도 될까요? 도윤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석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낳을 때 거의 돌아가실 뻔했대요.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출혈이 심했대요. 의사들이 살릴 수 없을 거라고 했대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도윤이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감당할 수 없었나 봐요. 어머니가 회복하는 동안 아버지는 떠나셨어요. 그냥 사라졌어요. 편지도 없이요. 한석진은 듣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할머니께서 결정하셨어요. 우리를 돌보시기로요. 할머니는 선택하셨어요. 사랑하고 머물기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도윤이는 이 이야기를 드라마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존재의 교훈으로 나눴습니다. 재민이는 혼란 속에서도 진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용한 연결에 감싸여서요. 주변 승객들도 듣고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한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남편을 잃었어요. 5년 전에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손녀가 태어났어요. 처음 안았을 때 느꼈어요.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걸요. 그저 변할 뿐이에요. 남편의 사랑이 이제는 손녀를 통해 흐르고 있어요. 진실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사랑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단지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도윤이가 한석진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재민이 등에 대보세요. 호흡하는 걸 느껴보세요. 한석진은 조심스럽게 손을 아들의 작은 등에 올렸습니다. 재민이의 호흡이 느껴졌습니다. 오르고 내리고 규칙적이고 평화로웠습니다. 느껴지세요?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재민이의 리듬이요. 그 리듬을 따라가 보세요. 같이 숨 쉬어보세요. 한석진은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아들의 호흡, 자신의 호흡, 점점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아기들은 우리보다 숨을 더 잘 쉬어요.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아직 두려움으로 숨을 참는 법을 배우지 않았거든요. 우리 어른들이 배워야 해요. 아기들한테서요. 비행기가 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석진이 덜 긴장했습니다. 아들의 호흡이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재민이한테 얘기해 주세요. 도윤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요. 재민이는 들을 수 있어요. 말을 이해 못해도 느낄 수 있어요. 한석진은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피해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재민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 얘기를 해줄게. 엄마 이름은 주아였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괜찮았습니다. 엄마는 너를 얼마나 원했는지 몰라. 우리는 오래 기다렸어. 3번이나 잃었어, 아기를요. 한석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때마다 엄마는 울었어. 아빠도 울었고. 그런데 네가 왔어. 네가 생겼을 때 엄마가 울었어.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 믿을 수가 없었거든. 드디어 우리 아기가 온다고. 재민이는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작은 눈동자가 한석진의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마치 이해하는 것처럼. 엄마의 미소는 햇살 같았어. 네가 처음 발로 찼을 때 엄마는 웃으며 울었어. 너무 행복했거든. 너를 만나고 싶어서 매일 기도했어. 그리고 드디어 네가 태어났어. 엄마가 너를 안았어. 딱 12분 동안. 하지만 그 12분이 영원 같았대.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한석진이 흐느꼈습니다. 사랑해 재민아, 엄마가 항상 너와 함께 할게. 기내는 조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엄마 없이 어떻게 너를 키우나 싶었어. 그래서 도망쳤어. 너한테서. 미안해 재민아. 정말 미안해. 재민이의 작은 손이 아버지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꽉. 마치 말하는 것처럼. 괜찮아요. 저는 여기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 한석진이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너를 통해 여전히 여기 있다는 걸. 너의 눈에서, 너의 미소에서. 엄마는 떠나지 않았어. 네 안에 살고 있어. 도윤이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것이 진짜 치유였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 그저 느껴야 하는 것. 비행기는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구름과 폭풍 사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힘든 과거를 가진 소년이 있었습니다. 진짜 힘은 애정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리고 마음으로 듣는 것이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조차 깊이 인간적인 무언가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난기류가 점차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의 흔들림이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한석진의 고백이 남긴 울림은 여전히 기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석진은 재민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을 진짜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주와 눈을 가졌네. 목소리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감탄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도윤이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턱은 아저씨 거예요. 그리고 저 진지한 표정도요. 한석진이 아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재민이의 작은 턱선은 자신의 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눈썹을 찌푸리는 모습도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웃었습니다. 진짜로. 재민이가 태어난 후 처음으로. 짧은 웃음이었습니다. 놀란 듯한 웃음. 하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재민이가 반응했습니다. 작은 입에서 기쁜 소리가 나왔습니다. 아, 마치 아버지의 웃음을 알아차린 것처럼, 그 순간을 함께 느끼는 것처럼 옆자리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연결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지어 폴로 셔츠를 입었던 남자도 이제는 감탄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두 분은 부서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서로를 아직 못 만난 거였어요. 그 단순한 말이 깊은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석진과 재민이는 항상 가족이었습니다. 단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수진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도 촉촉했습니다. 여기 모두 괜찮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한석진이 대답했습니다. 재민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훨씬 더 좋아요. 조용한 순간이 흘렀습니다. 긴장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사색의 침묵이었습니다. 뭔가 신성한 일이 이 기내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와 아기의 재탄생 같은 것. 그때 비즈니스석에 앉았던 금발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도윤이 앞에 섰습니다. 미안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 당신을 봤을 때 판단했어요. 옷을 보고, 가방을 보고, 진짜 당신을 보지 않았어요. 도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오늘 저에게 큰 교훈을 줬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요. 진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걸요. 그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 이름은 제니퍼예요. 도윤이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이에요. 제니퍼의 남편도 일어났습니다. 토마스입니다. 저도 사과드려요. 우리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오늘 깨달았어요.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폴로 셔츠를 입었던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 이름은 브래들리예요. 금융계에서 일해요. 처음에는 당신을 의심했어요. 부끄럽습니다. 그의 악수는 확고했습니다.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한테 배웠어요. 진짜 지혜는 학교에서 오지 않는다는 걸요. 삶에서 온다는 걸요. 한 중년 부부가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박씨 부부예요. 손주가 곧 태어나요. 오늘 본 것을 평생 기억할 거예요. 승객들이 줄을 섰습니다. 각자 도윤이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함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포옹을 청했습니다. 처음에 영상을 찍으며 비웃던 청년들도 다가왔습니다. 형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진짜 멋있어요. 도윤이는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색해했습니다. 이런 관심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아기를 진정시킨 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한 가족이 고통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구했어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이 비행의 이야기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불편함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한 만남과 조용한 치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석진은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 소년이 그에게 준 것은 단순히 육아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다시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재민이는 아버지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한석진의 셔츠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안전했습니다.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하늘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구름 사이에서,
보이지 않던 소년이 모두에게 진짜 의미를 보여준 곳에서. 진정한 가치는 지갑이나 옷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살 소년의 마음이 수십 명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기내의 분위기가 평온해지면서 승객들은 착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안전벨트 사인이 켜졌습니다. 부산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한석진이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부산에서 어디에 머물 거예요? 도윤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이요. 어머니 옆에요. 호텔은요? 돈이 없어요. 도윤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병원 의자에서 자면 돼요. 조용히 있으면 간호사들이 허락해 주세요. 익숙해요. 한석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12살 아이가 병원 의자에서 자는 것에 익숙하다니. 안 돼요. 한석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계세요. 저희 집에 손님방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안이 하나 있어요.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떤 제안이요? 저를 도와주세요. 재민이를 돌보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월급도 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 치료비도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는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유혹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 도윤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자선 사업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아요. 한석진이 놀랐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도윤이가 계속했습니다. 우리 동네 엄마들과 아기들도 저를 필요로 해요. 그분들을 버릴 수는 없어요. 이 말에 한석진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 소년의 성숙함이. 자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둘 다 도울 방법을 찾으면 어때요? 한석진이 제안했습니다. 제 재단을 통해서요. 당신 동네에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육아교육센터 같은 거요. 도윤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어머니와 상의하고 싶어요. 한석진은 이해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럼 이렇게 해요. 며칠만 함께 지내요. 임시로요. 저한테 가르쳐주고 저도 배우고 약속은 안 해도 돼요.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첫째, 제일 먼저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 해요. 둘째, 제 짐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언제든 떠날 수 있게요. 셋째, 저를 마케팅에 이용하지 마세요. 소셜미디어에도 올리지 마세요. 한석진은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약속해요. 다 지킬게요. 도윤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명확히 해둘게요. 저는 베이비시터가 아니에요. 가르쳐 드릴 거예요. 하지만 아저씨가 직접 해야 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떠날 거예요. 이해했어요. 한석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맞아요. 바로 그때 재민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하강하면서 기압이 변했습니다. 아기의 귀가 아픈 것이었습니다. 도윤이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제가 봐도 될까요? 한석진이 아들을 건넸습니다. 이제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를 믿었으니까요. 도윤이는 재민이를 세로로 안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턱 뒤를 마사지했습니다. 여기요. 이렇게 하면 귀와 코를 연결하는 관이 열려요. 한석진은 자세히 지켜봤습니다.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요. 도윤이가 재민이에게 젖꼭지를 물렸습니다. 빨면 압력이 조절되어 삼키는 동작이 도와주거든요. 울음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재민이는 젖꼭지를 빨며 진정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도윤이가 설명했습니다. 비행기나 높은 곳에 갈 때는 항상 이렇게 하래요. 따뜻한 물수건도 도움이 돼요. 얼굴 주변을 따뜻하게 하면 귀통증이 줄어들어요. 한석진은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알아요? 필요해서요. 도윤이가 단순하게 답했습니다. 동네에 아기들이 많았어요. 각자 다른 문제들이 있었고요. 배워야 했어요. 책으로는 부족했어요. 직접 해봐야 했어요. 재민이는 이제 조용했습니다.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도윤이의 품에서 안전했습니다. 또 하나 배웠네요. 한석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아기 전문가가 아니에요. 인생 전문가예요. 도윤이는 쑥스러워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는 법을 배운 거예요. 아니요. 한석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이상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비행기가 계속 하강했습니다. 곧 착륙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석진과 재민이에게.
그리고 도윤이에게도 승무원들이 마지막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좌석 등받이를 원위치로, 테이블을 접어서, 창문 가리개를 올려서. 하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는 이미 끝났습니다. 마음의 준비. 세 사람은 함께 새로운 장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불확실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비행기가 부산에 가까워지면서 도윤이는 여전히 재민이를 주에 깊게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귀,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 세심한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수진 승무원이 감탄하며 지켜봤습니다. 도윤 씨,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당신이 한 방법들을 메모해도 될까요? 다른 승무원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도윤이는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아기들을 돕는 지식은 자유로워야 해요. 한석진은 옆에서 모든 동작을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손놀림을, 각각의 부드러운 터치를. 두 줄 뒤에서 한 여성이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아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정장 재킷의 완벽한 머리 스타일. 그녀는 계속 화면을 스크롤하며 타이핑했습니다. 한석진이 우연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얼어붙었습니다. 하퍼.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대표님. 여기서 뭐 하세요? 한석진이 물었습니다. 하퍼 보스. 그의 홍보이사였습니다. 이전 비행을 놓쳤어요. 그래서 이 비행기를 타게 됐죠. 하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비행이네요. 매우 흥미로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완벽한 자세로, 계산된 움직임으로. 도윤 씨 맞죠? 하퍼가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평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도윤이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네. 정말 인상적이에요. 하퍼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화면을 한석진에게 보여줬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한석진이 무력하게 서 있고 도윤이가 재민이를 진정시키는 장면. 조회수가 수십만이었습니다. 벌써 확산되고 있어요. 하퍼가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전체예요. 억만장자가 가난한 소년에게 배우다 같은 제목들이죠. 한석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윤이는 화면을 봤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허락도 받지 않고. 저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촬영당하는 줄도 몰랐어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하퍼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쨌든 이건 기회예요. 홍보, 금광이죠? 기회? 한석진이 화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대표님의 인간적인 면을 보여줄 수 있어요. 사회 프로그램을 발표하고요. 도윤 씨를 대사로 삼고 미디어가 좋아할 거예요. 도윤이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이건 그가 원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안 돼요. 한석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퍼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완벽한 스토리예요. 도윤 씨는 마케팅 도구가 아니에요. 한석진이 재민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하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기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이라도 받으세요. 이 아이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도윤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수치심으로. 그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도와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옆자리에 엘레노어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젊은 여성분, 그녀의 목소리는 강했습니다. 이 소녀는 2시간 동안 당신이 2분 동안 보여준 것보다 더 많은 진실성을 보여줬어요. 다른 승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찬성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하퍼는 당황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녀가 한석진에게 말했습니다. 공항 보안에 익명신고가 들어왔어요. 무슨 신고요? 도윤 씨가 재민이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신고요. 하퍼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누군가 신고했어요. 자격 없는 미성년자가 아기를 다뤘다고. 기내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평온함이 긴장으로 변했습니다. 도윤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도우려고 했을 뿐인데. 한석진의 얼굴이 단단해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하지만 보안팀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퍼가 말했습니다. 문에서요, 조사할 거예요. 승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가 그런 신고를 했을까? 왜? 브래들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이 소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제니퍼도 일어났습니다. 저도요. 우리 모두 봤어요. 한석진은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소녀는 두려워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이것은 아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권위와의 대면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석진이 도윤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약속해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착륙의 떨림이 기내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흔들림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보안 요원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도윤이는 단지 도와주려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변호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불공평했습니다. 선한 행동이 의심받고 순수한 의도가 오해받고 하지만 도윤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기내의 모든 사람이 그의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석진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이 소년을 보호할 것이었습니다. 착륙 후의 침묵이 기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비행기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안전벨트 사인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긴장감이 기내를 지배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2명의 공항 보안 요원이 나타났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하퍼가 재빨리 앞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상황을 통제하려는 듯이. 하지만 한석진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한석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민이를 품에 안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는 한석진입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 아기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석진을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 요원이 말했습니다. 미성년자가 연가를 부적절하게 다뤘다는 내용입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한석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제 아들을 위험에 빠뜨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구했어요. 도윤이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수진 승무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 비행의 수석 승무원입니다. 그녀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비행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도윤 씨의 행동은 전문적이고 적절했습니다. 저는 15년간 승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소아 응급처치 교육을 매년 받습니다. 도윤 씨가 한 모든 것은 표준 절차에 부합합니다. 요원들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래들리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저는 이 비행의 승객입니다. 이 소녀는 놀라웠어요. 아기를 완벽하게 돌봤습니다. 제니퍼와 토마스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증언할 수 있어요. 모두 봤어요. 엘레노어 할머니도 나섰습니다. 저는 30년간 소아과 간호사였습니다. 은퇴했지만요. 이 소년의 기술은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더 많은 승객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씩, 둘씩. 모두 도윤이를 변호했습니다. 요원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익명 신고 하나에 수십 명의 증인이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신고가 어디서 왔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한석진이 물었습니다. 한 요원이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좌석 105B에서요. 수진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 좌석이요? 그녀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기 앉은 승객을 압니다. 한 젊은 여성이 자리에 숨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모든 눈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그녀예요. 수진이 가리켰습니다. 무단으로 촬영하고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람이요. 거짓 이야기를 만들려 했어요. 조회수를 위해서요. 젊은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냥 기록했을 뿐이에요. 뉴스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뉴스 가치? 브래들리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의 삶을 망치려 했어요. 클릭을 위해서. 승객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영상을 삭제하세요. 한석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아니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여성은 두려워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영상들을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원들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신고는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십 명의 증인과 승무원 기록이 반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윤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한석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퍼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하퍼,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당신은 정직 처분입니다. 뭐라고요? 하퍼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오늘 당신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을 마케팅 도구로 봤어요. 이 소년을 보호하는 대신 이용하려 했죠. 하지만 대표님, 변명하지 마세요. 한석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의 가치를 대표하지 못합니다. 인사팀에 연락하세요며 하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치심과 분노로 모든 승객의 판단하는 눈빛 속에서 비행기를 나갔습니다. 분위기가 완화되었습니다. 위기가 지나갔습니다. 진짜 초점이 다시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이, 재민이, 그리고 한석진, 불가능한 세 사람. 하지만 이제는 동맹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엘레노어 할머니가 도윤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용감한 소년이구나. 그녀가 소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상이 때때로 불공평하지. 하지만 진실은 항상 드러나. 도윤이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에게요. 한석진이 도윤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약속했죠. 지켜드릴 거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재민이는 아버지 품에서 평화롭게 있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왜냐하면 그는 안전했으니까요. 사랑받고 있었으니까요. 승객들이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멈춰서 도윤이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포옹을, 감사를, 그리고 약속을.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비행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만장일치의 결론과 함께 끝났습니다. 한 소년이 단순히 아기를 진정시킨 것 이상을 해냈다는 것. 그는 마음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판단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에게. 그리고 그들이 만질 모든 삶에게. 상황이 해결되면서 승객들이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윤이에게 먼저 다가왔습니다. 엘레노어 할머니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도윤 씨, 이거 받아요.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소외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재단을 운영해요. 대학 갈 준비가 되면 저를 찾아오세요. 장학금 프로그램이 있어요. 도윤이는 명함을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런 친절이 낯설었습니다. 브래들리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존경이 가득한 악수였습니다. 오늘 당신한테 많이 배웠어요. 진짜 가치가 뭔지요. 제니퍼와 토마스가 도윤이를 안았습니다. 마치 가족처럼. 당신은 멀리 갈 거예요.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정말로요. 당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드물어요. 수진 승무원이 도윤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15년 동안 이 일을 했어요. 하지만 아기에 대해서 당신한테 배운 게 그 모든 시간보다 많아요. 그녀는 도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그걸 세상과 나눠줘요. 약속해요.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모든 관심이, 이 모든 사랑이. 다른 승객들도 하나씩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주고, 연락처를 적어주고, 포옹하고, 각자가 도윤이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소년이 그들의 하루를, 어쩌면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두가 내린 후 한석진이 재민이를 안고 도윤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갈 거죠?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적어도 시작은요? 도윤이는 재민이를 바라봤습니다. 아기는 작은 팔을 도윤이에게 뻗고 있었습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지 마세요. 함께 있어요. 그리고 한석진을 봤습니다. 억만장자였지만 지금은 길 잃은 아버지처럼 보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진짜 도움이. 도윤이는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혼자 누워 계신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왜냐고 묻지 마라. 그냥 들어가거라. 도윤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결정의 순간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옆에 계신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분명 가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좋아요. 도윤이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 해요. 한석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당연하죠. 바로 가요. 도윤이가 장난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요, 한 대표님. 기저귀 교대 근무 시작이에요. 첫 번째 수업이에요.
사랑한다는 건 지저분한 것도 다루는 거예요. 한석진이 크게 웃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안도의 웃음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선생님. 그들은 함께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강력한 기업가, 평온한 아기, 그리고 거대한 마음을 가진 소년. 공항 터미널 문에서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불가능한 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에는 뭔가 차이를 초월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드문 무언가를 대표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의 가족의 재탄생. 한석진은 한 손으로 재민이를 안고 다른 손으로 도윤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했어요. 아니요. 도윤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구한 거예요. 그 말이 진실이었습니다. 한석진은 도윤이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새로운 시작을요. 그리고 도윤이는 한석진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했습니다. 공항을 걸어 나가면서 도윤이는 뒤돌아봤습니다. 비행기를 바라봤습니다. 몇 시간 전 그는 보이지 않는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 그는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는 자신이 가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옳았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그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렵고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밝은 부산의 저녁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함께, 가족처럼. 그리고 어쩌면 정말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공항 밖에는 검은색 고급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석진은 재민이를 조심스럽게 카시트에 안전하게 고정했습니다. 도윤이가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가죽 시트가 부드러웠습니다. 이런 채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부산의 밤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넌 불빛들이, 높은 건물들이. 이 도시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했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한석진이 물었습니다. 부산 시립병원이요. 도윤이가 대답했습니다. 3층 안병동이요. 차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석진은 이 소년의 삶을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절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이는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잠깐만요. 금방 올게요. 그는 병원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한석진은 운전기사에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재민이를 안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도윤이가 돌아왔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깨어 계세요. 많이 약하시지만요. 저를 보고 싶어 하세요. 함께 가도 될까요? 한석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이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여러 병실을 지나쳤습니다. 315 호실 앞에서 도윤이가 멈췄습니다. 어머니, 도윤이가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침대에 한 여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았습니다. 항암 치료 때문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따뜻했습니다. 도윤아.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이가 달려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네가 왔으니까.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석진을 봤습니다. 이분이? 한석진입니다. 한석진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도윤이가 오늘 제 아들을 도와줬어요. 아니, 우리를 구했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이는 비행기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재민이에 대해, 승객들에 대해, 그리고 한석진의 제안에 대해. 어머니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석진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인가요?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약해 보였지만 아들을 보호하는 어머니의 눈이었습니다.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가르쳐줘. 그리고 너도 배워. 서로에게서. 한석진은 감동했습니다. 이 여성의 지혜가. 병들어 있지만 여전히 강했습니다. 부인, 한석진이 말했습니다. 제가 최고의 치료를 보장하겠습니다.
제가 후원하는 병원이 있어요. 최고의 의사들이 있고요. 도윤이가 걱정할 필요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아들을 이용하지는 마세요. 절대로요. 한석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저에게 스승이에요. 존경합니다. 어머니는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럼 됐어요. 작별을 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도윤이는 뒤돌아봐 병실 창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차는 해운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한석진의 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최상층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창문이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가구들이 있었습니다. 도윤이의 집 전체가 이 거실보다 작았습니다. 여기가 손님 방이에요. 한석진이 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편하게 쓰세요. 방에는 큰 침대가 있었습니다. 책상도 있었습니다. 개인 욕실도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낡은 가방을 침대 옆에 두었습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게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잠들기 전 도윤이는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도서관에서 베낀 의학 노트들이었습니다. 질병 증상들, 치료법들 모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석진이 문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혼자서 공부하는 거예요? 네, 도윤이가 대답했습니다. 병원 갈 돈이 없는 이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배워야 해요. 언제 위험한 건지 알아야 하니까요. 한석진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두 세계 사이의 불평등이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밝게 빛나는 저택에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르쳐준 소년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 확고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며칠은 이상한 리듬으로 흘러갔습니다. 도윤이는 낯선 일상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재민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석진이 서툴게 아기를 달래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가서 도왔습니다. 먼저 기저귀를 확인하세요. 그 다음 배고픈지 봐요. 한석진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메모도 했습니다. 마치 중요한 회의처럼요. 함께 재민이의 일정을 만들었습니다. 수유 시간, 낮잠 시간, 놀이 시간. 일정이 있으면 아기가 안정감을 느껴요. 도윤이가 설명했습니다. 한석진은 놀랐습니다. 자신의 겸손함에. 예전이었다면 누군가에게 배운다는 것이 자존심 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도윤이에게서 배우는 것이 특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배움은 일방적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도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한석진은 그에게 세상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사업에 대해, 리더십에 대해, 그리고 꿈을 현실로 만드는 법에 대해. 매일 오후 도윤이는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한석진이 운전기사를 보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나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매일 상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한감, 치료의 반응이 좋습니다. 종양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어머니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네가 행복해 보여. 오랜만이구나. 도윤이는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여전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석진의 서재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수백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의학 백과사전도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밤마다 읽었습니다. 소아과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향해 한 걸음씩. 어느 날 저녁 도윤이와 한석진은 재민이와 함께 옥상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아기는 유모차에서 주변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도윤 씨, 한석진이 말했습니다. 당신 동네에 대해 더 말해줘요. 도윤이는 신림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고장난 엘리베이터,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들, 이중교대를 뛰는 지친 엄마들. 거기서는 모든 아이가 모두의 것이에요. 선택이 아니라 필요였어요. 하지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한석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전에 프로그램 이야기를 했었죠. 한석진이 말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요. 엄마들, 아빠들, 할머니들이 배울 수 있는 곳. 당신 같은 사람들의 도움으로요. 도윤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당연하죠. 한석진이 확신에 차 말했습니다. 제 재단으로 자금을 댈 수 있어요.
당신은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워크숍, 상담, 무료 육아 교육. 도윤이는 생각했습니다. 상상했습니다. 동네 엄마들이 안전하게 배우는 모습을, 아기들이 더 나은 돌봄을 받는 모습을, 더 많은 아기들을 도울 수 있다면 도윤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 하고 싶어요. 한석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함께 만들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동맹이었습니다. 억만장자와 동네 소년. 하지만 재민이가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더 많은 것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었습니다. 재민이는 유모차에서 옹알거렸습니다. 행복한 소리였습니다. 아기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둘 다 깨달았습니다. 뭔가 더 큰 것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단순히 육아나 자선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재능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결핍만 보는 곳에서요. 그리고 선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꽃피도록 허락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느냐고. 현명하신 분이셨네요. 한석진이 말했습니다. 네, 도윤이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오르셨어요. 그리고 도윤이는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여기 있다고, 자랑스러워하고 있다고, 손자가 할머니의 가르침을 세상과 나누고 있다는 것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포옹 같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더 많은 아기들을 위한, 더 많은 희망을 위한, 그리고 그것은 하늘 위 비행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소년이 모두에게 보이게 된 곳에서. 며칠 후 한석진은 재민이의 기저귀를 갈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옆에서 지켜보며 조언했습니다. 물티슈는 앞에서 뒤로요. 반대로 하면 안 돼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한석진의 비서였습니다. 대표님,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요. 무슨 인터뷰? 한석진이 물었습니다. 447편 비행기의 소년에 대한 거래요. 대표님과 도윤 씨의 이야기를요. 시청률이 높을 거래요. 한석진은 즉시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하지만 대표님, 약속했어요. 도윤이를 홍보에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은 안 됩니다. 예요. 도윤이는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한석진이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윤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한석진이 답했습니다. 당신은 상품이 아니에요. 하지만 비행기 일로 인한 관심이 다른 문들을 열었습니다. 엘레노어가 전화했습니다. 재단에서 도윤이의 대학 지원서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수진 승무원도 연락했습니다. 항공사 전체 승무원들에게 도윤이의 방법을 교육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브래들리 투자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육아 교육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한석진의 재단 지원으로 커뮤니티 센터가 만들어질 것이었습니다. 도윤이의 가르침에 영감을 받은 센터, 워크숍이 있을 것입니다. 상담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정을 위한 무료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도윤이는 멘토이자 컨설턴트로 참여할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커뮤니티와 연결을 유지하면서요.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럽구나. 할머니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며칠 후 의사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퇴원하셔도 됩니다. 집에서 계속 치료하시면 돼요. 어머니는 한석진의 집으로 왔습니다. 회복하는 동안 머물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가 설득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해요. 어머니가 재민이를 처음 안았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사 같구나. 엄마도 돌봐줄 수 있어요.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재민이 돌보는 것처럼요. 마지막 밤 도윤이가 짐을 쌌습니다. 임시로 커뮤니티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웃들을 확인하고 센터 계획을 공유하고. 한석진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네, 한석진이 들어왔습니다. 재민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당신이 일주일 동안 가르쳐준 것이 평생 배운 것보다 많아요. 아버지가 되는 법에 대해서요. 도윤이가 재민이를 안았습니다. 아기는
웃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도윤이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재민이는 당신 거예요.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듣는 법을 알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돌아올 거죠? 한석진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약속이잖아요. 센터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도윤이가 재민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녀석이 잘하는 걸 봐야죠. 문 앞에서 작별했습니다. 포옹도 했습니다. 도윤이는 낡은 가방을 메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존중을 가지고 갔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건설 중인 미래를 가지고 갔습니다. 부산의 해가 떠올랐습니다. 도윤이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길은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그 길이 자신의 선택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으로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겠다는 약속. 마음으로, 지혜로, 그리고 진실로 할머니가 옳았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셨을 때 그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단순히 기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에 한 아기씩, 한 번에 한 가족씩, 한 번에 한 마음씩, 그리고 그것은 하늘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소년이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준 곳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시작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정확히 이렇게 사랑과 용기와 열린 마음을 가진 곳에서 도윤이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한석진과 재민이가 창문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곧 돌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에게는 돌아올 곳이 있었으니까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